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지리산 단풍 산행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만 7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부산항의 부두크레인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로 확인됐습니다. 택배 물건을 옮기는 작업 탓에 초등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등교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 프로농구가 얼마 전 개막했습니다. 연고지 창원으로 이사한 창원 LG세이커스의 조성원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로 가을 단풍 산행도 비대면 비접촉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리산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보고 해설을 듣는 비접촉 해설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대원사 계곡길. 단풍철을 맞아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가을 풍광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년 같으면 단체 해설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셀프 탐방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계곡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해설이 담긴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곡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가면은 그냥 무료하게 왔다 가는 것보다는 이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의미 있는 탐방이 되겠죠. 대원사 계곡길 입구와 방장산교에는 전 구간에 해설 영상을 담은 모니터가 설치됐고 탐방객이 밀집되는 주요 지점에는 출입 금지선도 마련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가면 아무래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가는 것보다 더 한번 와본 것처럼 느낌이 들고. 대원사 계곡길 3.5km 구간에는 모두 7곳에 QR코드 탐방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절정기 단풍과 자연치유 소리 영상도 제공합니다. 저희가 탐방 거리두기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셀프 탐방 QR코드를 통한 해설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이제 거리두기도 진행이 되고 자연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리산과 한려해상, 가야산 등 국립공원 단풍 명소에는 매년 10월과 11월 연중 탐방객의 20에서 30%가 집중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급적 단체 산행을 자제하고 비대면 안전한 탐방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산항에서 지난 2년 동안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크레인 연결줄이 끊어지고 하역 중이던 컨테이너가 갑자기 추락하기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두의 크레인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였고 심지어 40년을 초과한 장비도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컨테이너가 항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내리던 중 갑자기 연결줄이 끊어진 겁니다. 지난 7월에는 크레인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하역 중이던 컨테이너가 트럭 위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작업자는 간신히 목숨을 구한 상황. 부산항 터미널에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지난 2년 동안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로자들이 하역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쁜 작업에 내몰리는 데다 장비 오작동도 다반사입니다. 이 동일 사고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한 개의 부두 운영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낡은 장비도 문제입니다. 북항 자성대 부두는 하역 크레인 장비 45대 가운데 절반인 22대가 20년 이상 사용됐고 특히 40년을 넘긴 장비도 있습니다. 신선대와 간만 부두는 하역 장비 99대 가운데 72대가 20년 이상 사용 중입니다. 장비 자체가 북한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거의가 노후가 되어 있고 거의 20, 30년이 전부 다 지난 장비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동일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예방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노후 터미널 장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항만 근로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선 단기적인 일회성 정책보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선선한 가을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한데요. 낮에는 가을 햇볕이 스며들면서 기온이 20도 내외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0도, 진주는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0도, 진주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계곡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이 안개는 해가 되면서 거칠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5도, 함안은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1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4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사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등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택배 물건을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자체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택배 상자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아이들이 지나는 도보를 가로질러 후진합니다. 택배사 직원들은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택배사의 짐들이 도로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다닙니다. 저를 지날 때 예전에 한번 저 지게차에 박을 뻔한 적 한번 있어요. 근데 저기를 건너면 약간 좀 무서워가지고 여기로 건너고 있고. 하지만 정문으로 향하는 다른 길도 신호등이 없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차들이 엉키기 십상이어서 교통지도를 하는 요원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교통량도 좀 많아졌고 그다음에 신호 체계가 또 완전하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이.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근처라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유흥업소만 아니면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안내 표지판 등이 추가되는 것 외에는 일반 도로와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대체 부지도 구해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가 없어요. 위험은 저도 인정합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탓에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경남의 스포츠인들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겨울 스포츠 프로농구가 얼마 전 개막했죠. 또 창원 LG세이커스가 연고지 창원으로 완전히 이사했는데요. 올 시즌 창원 LG 감독으로 부임한 조성원 감독을 이다슬 아나운서가 만나고 왔습니다. 2001년 시즌 LG 준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이젠 감독으로 다시 창원 LG에 복귀하셨어요.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또 감회가 새롭고요. 일단 선수로서 뛰던 곳을 이제 감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부담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선수로 뛸 때보다는 성적을 좀 더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연고지인 창원에서 원정 경기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어떠세요, 요즘 생활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주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숙소 생활이 아닌 아파트 생활을 코치들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 끝나고 나면 퇴근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 그다음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선수들도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줘서 완벽하게 농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저랑 얼마만큼 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농구라는 게임이 무승부가 없고 한 팀은 지고 한 팀은 이겨야 되는데 졌었을 때 상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초반에 조금 패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주저앉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감독님의 생각이 가장 드러났던 말이 상대가 100점을 넣으면 우리도 100점 이상 넣으면 된다. 이런 화끈한 공격 농구 표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세요? 다른 팀에도 있어봤지만 대학교 팀 있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선수들이 그걸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수비하다 끝나는 것보다 그럼 상당히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 자체가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도하고 있죠. 그 선수들한테 주문하는 건 뭐냐면 10분을 뛰든 2분을 뛰든 최선을 다해줘라. 그럼 거기서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는 빼지 마. 중요한 거는 코트장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죠. 마지막으로 창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 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열정적인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지고 있어도 저희 팀이 이만큼 바뀌었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선수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결과야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LG 세이커스의 감독 조성원 감독이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가 오후 3시 30분 김해 봉황동 백조아파트에서 열립니다. 입국 국립공원 수변 데크로드 조성 사업 준공 기념식이 오전 10시 입국 국립공원에서 마련됩니다. 2020 열린 어린이집 선정서 수여식이 오후 2시 통영시청 일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제1기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촉식이 오전 11시 30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진 환자는 창원에 사는 60대 남성이며 부인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 있는 가족 집을 방문했고 서울 가족 1명에 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03명이며 8명이 입원했고 나머지는 퇴원했습니다. 수소 이동 수단에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통합형 수소 충전소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가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 수소 트램, 수소 건설기계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통과해 2022년까지 17곳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증 특례란 규제로 신기술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STX, 조선해양 등 채권단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한 주요 업체만 3곳에 이르는 등 매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STX조선에 매각 공고를 내고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매각은 유암코 컨소시엄을 우선 매수권자로 선정해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매각가는 4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경상대병원과 진주 경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도내 국립대학병원 3곳에서 간호사 정원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창원 경상대병원은 정원 대비 간호사 인원이 154명이나 부족해 충남대와 경북대병원에 이어 3번째로 간호사 정원을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양산 부산대병원과 진주 경상대병원 역시 정원 대비 인원이 각각 45명과 18명이 부족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를 적극 행정 주간으로 정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시는 적극적인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적극 행정의 필요성과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창원시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등 적극행정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2층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경관 조명으로 장식한 도시 야경을 둘러보는 빛거리 여행이 오는 30일 운행됩니다. 시티 투어 버스는 30일 오후 6시 창원체육관 앞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오후 7시 30분에 돌아올 예정이며 상남동 분수광장에선 버스에서 내려 빛의 거리 점등식을 관람하고 용호동 가로수길에서 인디밴드의 거리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개국공신 교서인 국보 제324호인 이제 개국공신교서의 전달식을 재현한 창작 가무극이 산청군 남사 예담촌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개국공신교서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남사 예담촌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 가무극 태조교서전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1등 공신인 이제에게 교서를 내리는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신규 도입된 저먼 셰퍼드 인명구조견 투리가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투리는 8년간 활약한 뒤 은퇴한 인명구조견 늘찬의 후임으로 도입된 뒤 지난 8월 합천군 치매 환자 실종 신고 당시 현장에서 42km를 수색해 탈수 상태인 80대를 구조하는 등 지난달까지 2명을 구조하고 사망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창단 9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지난 24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3대3 무승부로 비겼으나 NC 다이노스가 남은 경기를 모두 패하고 2, 3위가 전승하더라도 1위는 변하지 않아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